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이고 타겟팅도 중요하지만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수능 수학을 30문항을 다 잘 맞추기 위해서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과 내용에 자, 배운 거 안에서만 30문항을 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냐? 자,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이 저는 가능해요. 뭐 세밀한 건 예상 유형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개념 배우고 풀이법 있으면 풀이법 배우고 뭐 연산정이면 연산정이 따라가면 되고 자, 그거 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전에 수학은 이런 거구나라는 기초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자, 수학은 뭘까요? 예, 수를 배우는 겁니다. 수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자, 그래도 좀 막연하죠. 자, 저는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수학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뭐냐면 수학에서는 기호나 문자도 수처럼 다룹니다. 그러니까 수와 식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와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규칙성입니다. 이 규칙성을 수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이 식, 자 보세요. 이 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포뮬러예요. 이게 폼이 이런 틀이 굳어져 있는 형태를 말해요. 이 형태가 되기 위해서 규칙들이 나타난 거죠. 이 발견한 거를 이 규칙성을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 뭐로? 기호, 문자, 수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수화식이니까 이제 하나씩 한번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뭘 배웠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연수를 배웠잖아요. 자연수, 네, 맞아요. 이거를 양의 정수라고 그러죠. 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거 중심으로 막 배워요. 자, 음의 정수. 이거 어려워요. 그죠? 이제 3학년 되고 막 하니까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0이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얘를 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두 개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부르죠? 어, 유리수는 그 뜻이 뭐로 돼 있죠? 분모와 분자? 예, 정수의 비죠. 얘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어, 의미가 들어있어요. 비. 자, 이해 갔습니까? 제 말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수의 성질을 배워요. 수의 성질을 배웁니다. 수마다 성질이 다 달라요. 이렇게. 유리수. 그러면 유리수는 또 뭐하고 구분되냐면요. 무리수라는 거하고 구분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 무리수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그럽니다. 실수하고도 뭐가 구분되냐면 허수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합쳐서 복수수라고 합니다. 술책에도 문과하고 이과하고 좀 다르게 배우죠. 여기 자 이것까지 들어가면 이과 지금 다루죠. 이게 옛날에는 문과도 이거 가르친 적이 있어요. 편제의 문제인데 교과 과정은 이제 뭐 교과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이
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수를 배우는 학문이다 보니까 수를 배웠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학 교과서 첫 챕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챕터가 바로 뭔지 아세요? 식입니다. 그래서 소화식이에요. 자, 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너무 기초지만 백지, 여러분 백지라니까요. 백지예요. 예, 이제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진짜 빵점이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식은요, 식도 과연 수처럼 다룰 수 있을까? 수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식은요, 어,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다는 말은 분류를 했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식의 종류는요, 수의 성질에 따라서, 만약에 아까쯤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로 이루어졌으면 정수식이라 불러요.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는 분수식 포함되죠? 이해 갑니까? 그럼 무리수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리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들은 이 수의 성질을 따라 이 식의 모양의 규칙성이 나타나요. 풀이도 이 수의 성질에 영향을 받아서 풀이가 나타나요. 자, 간단하게 제가 개념만 아주 간단한 기초 개념만 잡아드릴 거예요. 그럼 실수는요? 예, 실수식. 복소수는요? 복소수 식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수의 성질이 막 나타나요. 제 말 이해 갔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각각 요 식을 다루고 풀이를 하는 해법이 다 존재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세요? 방정식, 항등식, 함수식. 자, 여러분 이거 혹시 ax 플러스 b는 0이다. 자, 이거 여러분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함수식이에요? 이거 답변 못하면 여러분 백지에 백지. 이거를 내내, 예?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식분류가 안 된다는 거는 해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식마다 해법이 다 다른데. 자, 제 말 이해 갔습니까 지금? 방정식은 뭐예요? 예,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되는 문장이에요. 식이에요. 이해 가요? x 값에 따라서 식의 종류가 달라지네요. 그래서 각각 해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 해법이 존재하고요.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해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인수분해, 완전제곱꼴, 근해공식 다 이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법을 밝혀낸 겁니다. 수학자들이 이해 가세요? 저는 이거 깨달아지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보고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려면 머리 터질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똑똑하지 않은 걸 제가 알거든요. 정직하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따라하니까 수학은. 항등식은 해법이 미정계수법으로 이미 밝혀냈어요. 수학자가. 함수식은요. 만약에 예를 들게요. y는 equal mx 플러스 b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를 매개인자라고 불러요. 매개인자. 예? 독립변인. 이 변인 이게 팩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는 종속변인. 이 x 값의 영향에 따라서 그 결과값인 y가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함수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이게 박스 함자입니다. 이게 박스에 넣었더니 x를 얼마 넣었더니 여기 나오는 결과값 y가 달라져요. 어떤 규칙을 따라. 요 앞에 붙어 있는 인자를 기울기 인자라고 불러요. 이거 규칙 따져보니까 x값과 y값의 비로 나타나요. 신기하다. 기울어진 정도로 값이 항상 나타나네. 요거 팩터. 이 팩터의 성질들. 얘 x와 y의 관계가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퀄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개념과 그래서 원리예요. 요거는 연산인자라고 불러요. b는
이것도 인자입니다. 식인자. 인자들 간의 관계예요. 제 말 이해 갔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식 분류하고 있어요. 식마다 풀이하는 해법이 다 존재한다. 자, 제 말 이해 갔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수학의 총 내용이 다 이겁니다. 이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뭘 다룬다? 규칙성. 자,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각 유형마다 들어가면 이게 뭐 함수식이면 함수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그 유형이 방정식 형태면 방정식 풀이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뭐 전국 어느 수학 강사도 뭐 자기가 개념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해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과서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수학의 도구. 정확하게는 수능 수학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점이 필요해요. 관점이 찌들려 있어요. 뭐에? 이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디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학 증명법이에요. 이 논리학에서 나왔던 건데 수학 제일 논리적인 그 언어가 수학입니다. 수학. 이거는 연역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의미가. 얘는 귀납적 추론. 이거 수학에서 고등 수학에서 여러분 수능 수학에 나오는 거 한 문항이 있습니다. 한 문항 빈출하던 게 있어요. 매년 나오던 게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자, 리덕션은 뭐냐? 기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건과 명제에서 그 발레를 들어가지고 참이 되지 않는 거를 밝혀내는 거 있죠? 그게 기류법입니다. 그거 고등 수학에서는 그거 딱 한 문항 나오는 거죠. 예? 연역 추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문항 들어가면 다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제 또 고난이 돼서 보여줘. 이런 소리 좀 이제 시간표 되면 다 나와요, 그냥. 이 연역적 추론은 뭐냐면 저는 이거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항등식을 배우잖아요. 그럼 챕터가 만약에 이렇게 수화식을 배우면 뭐를 배우냐면 연산정의를 배웁니다. 연산정의가 뭔지 아세요, 혹시? 수를 다루고 나서 바로 그 다음이 챕터가 연산정의예요. 연산정의를 왜 다뤘냐면은 이런 겁니다. A 동그라미 2개, B 요거는 요렇게 해줘. 이렇게 하자. 이게 바로 정의 유형인데 수학은 전부 정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에요. 개념과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연산인자인데 연산기호인데 요 기호의 정의를 요런 식으로 연산해 주세요라는 뭐랄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러니까 그러면 3 요거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4 이해 갔습니까? 더하기 1.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이 규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수학은 따라하기를 연산정의면 연산정의를, 기호정의면 기호정의를 그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이게 수학만큼 팩트의 세계가 없어요. 국어는 상대적 언어인데 수학은 절대적 언어예요. 국어에서는 어떻습니까? 3 더하기 1, 4.1 이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근데 국어에서는 가장 알맞는 것은 이게 가능해요. 정답에 만약에 3 더하기 1은 얼마야? 국어에서는 4.1, 2, 5, 3, 6, 4, 7, 5, 8 그럼 이게 답이에요. 뭐 4, 4, 4.1
3 더하기 1은 그런데 국어는 이거를 답으로 삼아요. 오류를 내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해야 됩니다. 수학은 근데 문제 오류입니다. 이해 갑니까? 이 규칙성, 정의를 내린 규칙성을 따라가야 돼요. 연산정리를 왜 맨 앞에 놨냐? 그 다음에 항등식 나오거든요. 모든 식이 원리가 세 번째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식이 그 다음이 이 수의 성질과 대소 관계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왜 식에서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올까요? 이게 세 번째 식 분류인데요. 식도 크기 대소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식, 좌변식과 우변식이 크기에 대해서 같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수의 성질을 식에서도 성립하는지 수학자는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 커지든지 요렇게 커지든지 이해 갑니까? 요거를 부등식, 얘를 등식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식분류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부등식조차도 해법이 존재해야 하나요? 해요. 여러분이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등식일 때는 이렇게 풀어. 1차 부등식일 때는 이렇게 풀어.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풀어. 해법이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디덕션 설명하다 왜 이 얘기하냐? 자, 보세요. 많이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항등식을 예를 들면 해법을 뭐라고 수학자들이 발견했다고요?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이라는 건요. 이 개수가 미정되어 있는 거를 풀이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개수를 비교하든지 숫자를 대입하면 풀어져요. 자, 이 풀이법이 정확하게는 하나인데 세분화시키면 딱 2개인데 여러분 참고서 갖고 와가지고 단일 문제라고 합시다. 혼합 문제도 수능에서 당연히 나오지만 이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참고서 20건 30건 갖고 와도 그게 미정계수라는 식이 그 발제에 나온 그 식으로 만든 게 맞으면 무조건 이 해법으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연산만 남는 거예요. 연산만.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이 해법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역법은 일반 원리, 예? 일반 원리, 일반화된 거, 일원화되어 있는 거, 일원화되어 있는 걸로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추론을 연역적 추론이다, 디덕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선배들한테 제가 가르쳐 주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깨닫거든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쌤, 나 문제만 보고 식분류만 됐는데 이거 정답 보이는데 연산만 남는데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천 문제 만 문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디덕션을 알면 공부의 양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죽여봐야 다 모든 사람 다 죽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김씨 아저씨 죽는 거 보고 박씨 아저씨 죽는 거 보고 장씨 아저씨 죽는 거 보고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다 죽인 다음에 깨닫는 거는 인덕션이라고 그래요. 구체적 사실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근데 귀납적 추론 잘한 사람은 한 3명 죽여보고 알 수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그게 1, n 플러스 1, n 추론하는 거잖아요. 이거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거 추론해가지고 일반화를 찾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귀납적 추론의 핵심 포인트 개념이잖아요. 100문제, 1000문제 풀어봐야 항등식의 해법, 미정계수법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 이미 교과서에 해법 증거를 가지고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근데 되게 학원은 야 네가 풀어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 100문제 막 풀다가 막 맞았다 틀렸다 이건 뭐냐. 연산 틀리기도 하지만 연산 안 틀린다는 가정에서는 아직 해법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법을 먼저 배우고 무조건 이거로 풀어져 이렇게 배운 사람은 수치만 대입해도 다 풀어져. 개수를 비교만 해도 다 풀어져.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형을 잡아가지고 예상무 유형을 타겟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유형을 꺼낼 때마다 그대로 풀이법을 변형도 하지 마세요. 저도 따라한 거예요. 누구? 교과서. 누구? 수학자들. 뭐 따라해서? 해법 따라한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다음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은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시간은 눈과 귀를 열어드릴게요. 네 번째 시간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발제를 보는 눈하고요. 정답을 보는 눈. 정답을 보려면 푼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 요거 네 번째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